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일곱 번째 대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그 두 번째 시간 해수의 특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96쪽이네요. 해수의 특성 가죠. 해수의 특성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네요. 표층수온은요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죠. 저위도, 위도가 작은 곳은 뜨거울 거고 고위도, 위도가 큰 곳은 추울 것입니다. 여기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건 태양에너지이고요. 좀 뜬금없는데 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이 지구 자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나오거든요. 그 단면이 가장 큰 원, 여기를 적도면이라고 해요. 이 적도면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가 위도입니다. 여기는 위도 0도가 되겠고요. 적도면에 대해서 이 정도 한 30도라면 여기는 노스, 다 북위 30도가 되겠습니다. 한 60도 정도 되는 곳이요. 여기는 다 북위 60도가 되고요. 북극은 90도네요. 네, 북위 90도. 남극은 남위 90도이고요. 여기가 남위 30도, 사우스, 남위 6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숫자가 작네요. 숫자가 작은 곳, 위도 숫자가 작은 곳을 저위도, 중간쯤인 곳을 중위도라고 하고요. 60도 이상 숫자가 크면 이제 고위도라고 합니다. 저위도가 뜨거운데요. 저위도가 뜨거운 이유는 저위도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으면 햇빛이 오겠죠. 햇빛이 이렇게 올 거예요. 지구에 햇빛이 이렇게 올 때 요 고도요. 그러니까 천체에서 오는 빛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고도라고 하는데 고도 최대는 90도, 고도 최소는 0도입니다. 고도가 크면 같은 양의 빛이 좁은 공간의 면적에 모아져요. 그래서 고도가 크면 그 지역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고위도에 살아볼까요? 한번. 고위도에 있으면 고도가 작네요. 고도가 작으면 같은 양의 빛이 넓은 면적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춥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쪽은 보니까 거의 위도하고 나란하게 등온선, 온도가 같은 선이 위도하고 나란하게 있는데요. 이 대륙 근처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표층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태양에너지겠죠. 태양에너지. 그리고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 분포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에너지 양이 적어집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3번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OX 퀴즈인데요. 해수의 표층 수온은 1년 내내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죠.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을 겁니다. 경도는 이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같은 세로줄이면 영국에서 동쪽으로 몇 도냐, 서쪽으로 몇 도냐, 경도는 이제 80도, 죄송해요. 경도는 180도까지 있습니다. 같은 세로줄이면 경도가 같아요. 경도가 같다고 대체로 표층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위도가 같아야 대체로 비슷하죠. 가로줄이 같아야. 여름철에 표층수온이 겨울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3번에 XXO이고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 수직으로 좀 볼게요. 수직으로 좀 보면 아이고. 네. 위에가 따뜻해요. 위에가 따뜻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밑으로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적게 받으니까 온도가 낮아집니다. 되게 깊은 바다는요, 물의 밀도가 제일 큰 게 섭씨 4도 정도이거든요. 심해층은 다
섭씨 4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도가 좀 비슷한 데가 있네요. 바람이 불게 되면 물이 좀 섞여요. 그래서 온도가 비슷합니다. 여기를 혼합층,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으니까 수온 약층. 위에가 따뜻하니까 부피가 커요. 밀도가 작아서 뜨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차가우니까 부피가 작아서 밀도가 커서 가라앉습니다. 위아래가 안 섞이네요. 이런 층을 안정한 층, 대류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층을 안정한 층 합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이 있고요. 위도별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저위도가 온도가 높고 고위도가 온도가 낮은데요.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데가 저위도입니다. 수온 약층에서 온도 변화가 크네요. 그리고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데가 고위도예요. 여긴 그냥 싹 다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층이 중위도인데요.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껍네요. 중위도가 바람이 가장 세요.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고위도는 심해층이, 중위도는 혼합층이, 그리고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강하게 나타나네요. 네, 그리고 염류 볼까요? 바닷물을 끓였을 때 남는 찌꺼기, 바닷물 끓이면 찌꺼기가 남겠죠. 이 찌꺼기를 염류라고 합니다. 이 찌꺼기 몇 그램 나왔을까? 염류의 단위는 그램을 써요. 바닷물 끓였을 때 나오는 찌꺼기. 제일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 이게 둘 다 이제 흰색이고, 염화 나트륨 소금이니까 짠맛,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이 납니다. 흰색인데. 염분은 바닷물의 농도예요. 우리 소금물 농도 구할 줄 아시죠? 소금물 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죠. 전체를 1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100분율,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나눈 비율 100분율, 단위가 퍼센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퍼센트로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닷물 농도는 염분이라고 하는데, 얘도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처럼 해요. 소금물분의 바닷물 질량분의 바닷물을 끓였을 때 나오는 찌꺼기의 질량, 염류 곱하기 1000을 합니다. 전체를 1000으로 해서 나눈 비율, 1000분율을 쓰고요. 단위는 퍼센트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쓴 퍼밀을 쓰고 있어요. 전체 바다의 평균 염분이 바닷물 1kg, 1000g당 35g 정도 나오거든요. 염류가. 그래서 35퍼밀이고요. 요거 35psu라고도 합니다. 실용 염분 단위예요. 단위가 같은 값이에요. 35퍼밀이나 35psu나 이 정도가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 염류에서 비율이 제일 큰 게, 두 번째가 염화마그네슘, 세 번째가 황산마그네슘, 이런 순서가 되는군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야기해보죠. 태양에너지였죠. 태양에너지. 두 가지 쓰래요. 바람도 써볼까요? 혼합층 같은 경우에 바람 때문에 섞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 이건 중위도 같아요. 기호의 이름을 쓰래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A, 혼합층이고요. 수온이 낮고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심해층이네요. C, 깊이에 따라 수온이 가장 급격하게 변한다. 수온 약층이죠. B, 수온 약층이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인데요.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 C는 심해층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 고위도이고요. 바람이 가장 강한데 B가 중위도. 표면 온도가 제일 높아서 그 수온 약층의 온도 차이가 제일 크네요. A가 저위도 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흰색 짠맛, 소금의 주성분 염화나트륨입니다. 염분, 바닷물 농도요. 1000분율 쓴다고 했습니다. OX 퀴즈 보죠. 염분은 바닷물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아니라 1000g이요. 1000분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의 단위는 PSU나 per mil
낮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 염분이 대충 35 식용염분 단위 정도 되고요. 물 960g에 염류 40g을 녹이면 바닷물 1000g이 됩니다. 바닷물 1000g에 염류 40g 있으니까 40 식용염분 단위, 이번에 XX55이고요. 해수의 염분 분포입니다. 염분 분포. 그러니까 이제 염분이 높다, 짜다, 염분이 낮다, 싱겁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짠 바다도 있고요. 좀 싱거운 바다도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염분이 높은 데가요. 짠 바다가 증발량이 많으면 돼요. 강수량이 적고. 염분이 낮은 바다는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으면 됩니다. 짠 바다는 담수의 유입이 적거나 아니면 얼고 있을 때 순수 물만 얼거든요. 소금과 물이 같이 얼지는 않아요. 얼고 있을 때 짜질 겁니다. 염분이 낮은 경우는 담수의 유입이 많거나 빙하가 녹고 있으면 싱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싱거워집니다. 염분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값은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클수록 짜요. 증발량이 많을수록.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작을수록 염분이 낮습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예,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머지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좀 볼까요? 계절도 영향을 주는데 어디 보자. 여기 좀 보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 황해랑 동해를 좀 보면요. 황해가 32, 동해가 34, 동해가 더 짜죠. 우리나라가 이제 동쪽이 지대가 높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황해나 남해 쪽으로 강물이 유입되니까 황해가 더 싱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겨울이고 여름이네요. 어디가 더 싱거운지를 좀 볼게요. 좀 보면 여기 한 33 정도, 34 정도. 여름이 더 싱겁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여름이 더 싱겁습니다. 황해가 더 싱겁고 여름이 더 싱겁군요. 그리고 네, 염분비 일정 법칙 보겠습니다. 이게 더 짠 바다도 있고 더 싱거운 바다도 있거든요. 북극해는 30 PSU, 홍해는 40 PSU. 홍해가 더 짜네요. 북극해는 바닷물 1kg에 염화나트륨이 23.3g, 홍해는 바닷물 1kg에 염화나트륨이 31.1g 있습니다. 근데 북극해에 23.3g, 동해 33 PSU인데 염화나트륨 25.6g, 홍해 40 PSU인데 염화나트륨 31.1g 있잖아요. 양은 다르지만 전체 염류들 중에서 비율은 78%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짠 바다도 있고 더 싱거운 바다도 있지만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해요. 전체 바다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염분비는 일정하다. 요걸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리고 해빙, 담수 유입 정도. 예, 니은, 디귿, 리을, 니음 정도가 염분에 영향을 줍니다. 짠 데는 염분이 높다, 싱거운 데는 염분이 낮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빙하가 녹고 있으면 염분이 낮습니다. 강물이 유입되면 싱겁지요. 해수가 얼었어요. 염분이 높습니다. 강수량이 많다, 싱겁네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크대요. 증발량이 더 많다, 강수량보다. 그러면 짜겠습니다. 낮, 높, 높 하시면 되겠고요. 3번 갑니다. 바닷물 염분 분포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바다의 염분은요, 해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고요. 적도는 싱거워요. 적도는 강수량이 엄청 많거든요. 스콜이라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싱겁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체로 위도 30도 부근이 제일 짭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증발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는 동해보다 황해가 싱겁습니다. 황해 쪽으로 강물이, 담수가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짜요. 여름이 더 싱겁습니다. 3번의 답은 OX, OXO이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법칙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염분이 33psu인 동해에 염화나트륨하고 염화마그네슘이 7대1 비율로 녹아 있어요. 33분의 40배 짜네요. 염분이 40psu인 홍해에 녹아 있는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비율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7대1이고요. 이해 쏙쏙 집중 강의 볼까요? 위치별로, 깊이별로 온도계를 꽂아놨습니다. 요 적외선 등이 태양 에너지, 태양, 휴대용 선풍기가 바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바로 풀어볼게요. 가열 후에는 표면의 수온이 높아지는데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수온 약층이 생성될 거고요. 선풍기를 켠 후에는 수면 근처에 수온이 일정한 층, 혼합층이 생길 것입니다. 적외선 등이 태양,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유제를 그냥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풀어보시고요. 유제는 없군요. 자,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태양 에너지이고요. 그리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겠습니다. 두 개래요. 그럼 뭐 바람하고 태양 에너지 1번, 3번. 3번에서 5번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ABC층의 이름을 쓰래요. ABC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니까 3번은 3번이고요. 그리고 4번 요 ABC가 위에서부터 였습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맞는 거 찾으라고 나왔군요. 태양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해서 수온이 없다.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혼합층이죠. 위쪽 A 혼합층 1번이고요. 5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가 가장 위에 혼합층이었죠.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B층은 수온약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 낮아지고요. B층에서는 해수의 혼합이 수온약층에서는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합층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심해층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4도 정도이죠. 5번에 4번.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위도랑 중위도, 고위도인데요. A가 저위도, B가 중위도, C가 고위도일 거고요. A 해역, 저위도는 혼합층이 이건 중위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B 해역은 수온약층에서 수온 변화 정도가 가장 크고요. C 해역은 표층 수온이 가장 낮고요. A는 저위도, C가 고위도이고요. 어떡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틀렸네요. 답이 두 개씩 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B 해역은 A 해역은 혼합층이 얇고요. 니은 B 해역은 수온약층의 틀렸죠? B가 아니라 수온 변화 가장 큰 건 A 저위도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디귿 리을 6번에 5번입니다. 그리고 혼합층 두께가 적도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더 두껍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렇죠. 7번에 3번 그리고 8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실험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전등을 켰죠. 그리고 10분 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림 나처럼 됐대요. 전등 켜고 10분 후에 수온 하고 면은 C겠죠. 선풍기 켜면 혼합층이 생겨요. B CB 5번이고요. 9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전등은 태양,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합니다. 선풍기 켜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기죠. 혼합층이. 옳지 않은 거 9번에 2번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료 질량비입니다. A는 염화나트륨이고요. B는 염화마그네슘이고요. 옳지 않은 거 A는 염화나트륨이다. 짠맛. 옳지 않은 거 염화나트륨 짠맛. 소금 10번에 2번이었고요. 염분 바닷물 농도요.
바닷물 농도, 염분, 바닷물 1000g에 들어있는 염료의 총량이고요. 강물이 많이 유입되면 싱겁습니다.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은 어디서나 일정한 게 아니라 염료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고요. 단위는 PSU 혹은 퍼미를 쓰기도 합니다. 11번에 4번이고요. 12번입니다. 표는 황해의 해수 2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네요. 아이고, 이런 거 못해. 어떻게. 잠깐만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보자. 49.8에다가요. 7에다가요. 3에다가 2.2에다가 1.6에다가 0.4를 더하면 바닷물 2kg에 64g 있네요. 그럼 1kg에는 32g이 있겠죠. 염분은 32 PSU가 되겠습니다. 네, 32 PSU. 13번입니다. 자, 사해는 염분이 200 PSU로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막 뜨기도 한대요. 500g 가열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식을 써보죠. 잘 모를 때는. 염분은 바닷물 질량분의 염료 곱하기 1000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염분이 200 PSU이고요. 바닷물 500g을 가열했을 때 염료가 얼마가 나올까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염료 얼마가 되나요? 예, 염료가 이를 넘기면 100g 나오겠네요. 200 PSU니까 해수 1000g에 200g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해수 500g에는 반절 100g이 있겠죠. 많이 하다 보면 좀 빨라집니다. 염분이 40 PSU 3kg 만들려면 1kg당 좀 빨리 해볼까요? 1kg당 염료 40g이니까 3kg이면 염료가 얼마 있어야 돼요? 3배 120g이 있으면 되고요. 물은 얼마 있어야 될까요? 3000g 중에서 120g을 빼면 2880g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4번에 3번이고요. 15번 갑니다.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예요. 밀도는 상관없죠. 염분에 따라 밀도가 변하지 밀도 때문에 염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강수량, 증발량, 담수유입, 빙하가 녹는 양은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15번에 1번. 그리고 값이 커질수록 싱거워지는 거, 염분을 낮추는 거. 결빙이 많이 될수록 짜집니다. 해빙이 많이 될수록 싱거워집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커질수록, 증발량이 많을수록 짜집니다. 하천수 유입이 많이 될수록 싱거워집니다. 염분을 낮추는 요인은 4번 니은 리을이고요. 17번입니다. 염분이 제일 높은 거요. 증발량 제일 많은데요. 제일 짠데 찾아보죠. 예, 증발량이 많은 해요. 나머지는 빙하가 높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강물 유입이 많거나 강수량이 많으면 싱겁습니다. 17번에 5번이었고요. 18번입니다. A, B, C, D, E 해역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을 측정을 했네요. 제일 싱거운데 증발량이 적어야죠. 증발량이 적어야 되고 강수량은 많아야 싱겁습니다. 5번, 5번. 그리고 19번.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위도에 따라 염분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극지역 바다는 염분이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적도 부근은 강수량이 되게 많아요. 스콜. 중위도 지역은 기후가 건조해서 증발이 많이 됩니다. 염분이 대체로 높고요. 위도별로 봤을 때. 대륙에 가까운 곳보다 먼 바다. 대륙에 가까우면 강물이 유입이 많이 되는데 먼 바다는 강물 유입이 잘 안 돼요. 그 먼 바다는 염분이 좀 높습니다. 대륙 가까운 곳이 싱거워요. 강물 유입 때문에. 19번에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을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위도가 높을수록 32, 33, 짜지네요. 짜지네요. 위도가 34, 33, 33,
싱거워지네요. 죄송해요. 예. 32, 32.5, 33, 예, 여긴 왜 짜질까? 좀 특이하죠? 예. 근데, 대충 보면 전체적으로 위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위도가 높을수록 싱거워진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싱거워진다. 예, 싱거워진다. 동해보다 황해가 더 싱겁고요. 그리고, 겨울보다 여름이 싱겁고요. 큰 강이 흘러들어오는 염분이 큰 강이 흘러들어오면 싱겁죠. 우리나라 주변 염분은 전 세계 한 35%밀 정도 되고, 어떡하지? 그럼 다시 볼게요. 위도가 높을수록 33.6 싱거워지는데? 그죠? 32.3 여긴 짜지죠? 여기도 싱거워지죠? 여기는 싱거워지죠? 얘 때문에일까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위도가 높을수록 여기는 반드시 염분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 예, 1번으로 가야겠습니다. 1번으로. 예. 그리고 2, 3, 4, 5는 다 맞거든요. 위도가 높을수록 염분이 낮다 해버리면 틀렸으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20번에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인데요. 염분이 30psu인 해수에 어떤 두 염료 A, B가 1대2의 비율로 녹아 있습니다. 염분이 90psu면 비율은 똑같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1대2 2번이고요. 표는요, 황해하고 동해에서 측정한 염분, 그리고 바닷물 1000g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양입니다. 얼마일까요? 와우, 이거 어떡하지? 32분의 34배 더 많이 들어있어요. 32분의 34배. 그러니까 24.8보다 작은 건 아니고, 요 정도가 답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계산기 써보죠. 계산기 쓰면 24.8에 34 곱하고요. 그리고 32로 나누면 26.35g 이네요. 26.35g.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대요. 26.4g. 4번. 22번에 4번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 23번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막 정신없어요. 예. 자, 23번 맞나요? 네, 23번. 염분이요. 뭐 그냥 하나만 보셔도 돼요. 어디가 제일 짜나? 홍해가 제일 짜네요. 제일 싱거운 데가 북극해. 예, 이죠? 그러면은 23번에 2번이고요. 그리고 북극해, 지중해, 홍해에서 값이 같은 거요? 비율밖에는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비율. 염분비 일정 법칙 5번이었습니다. 25번. AB가 있었나요? 자, AB에 알맞은 말을 넣으래요. 몰라요. 어떻게 하지? 예. 또 계산기 써야죠. 죄송해요. 예. 제가 계산 잘 못해서. 네. 보죠. A부터 좀 볼까요? 숫자 좀 큰 걸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29.5에 비해서 여기 홍해는 31.1, 29대 31 있는 거거든요. 그럼 29.5분의 31.1 곱해주시면 돼요. 4.1에다가 31.1을 곱하고 29.5로 나눠보죠. 그러면 4.32 정도. A는 4.32, B 보겠습니다. B는 누구하고 계산할까요? 여기 29.5에다가 29.5분의 23.2 곱하면 됩니다. 그럼 1.8에다가 1.8에다가 23.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29.5로 나눠볼게요. 1.41 정도. B가 1.41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였죠 아까? 4.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번. 25번에 3번.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위도별 표층 수온을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래요. 위도별
위도가 같으면 수온이 거의 비슷하며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온은 낮아진다. 그 까닭은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작기 때문이다. 아니면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크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어느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고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질 때 혼합층은 두꺼워집니다. 그 까닭은 더 깊은 곳까지 혼합되기 때문이다. C층에서 심해층, 깊이가 깊어져도 수온이 거의 일정한 까닭은 섭씨 4도의 물이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바닷물 500g이요 1000g이 아니라 500g에 있는 염료의 양입니다. 그럼 2배 하죠. 염화나트륨이 이제 26g 1kg이라면 바닷물 1kg이라면 26g 3.4g 2.8g 1.8g 그럼 염분이 29.4 31.4 32.2 33.2 34 psu 정도 되겠습니다. 바닷물 2kg을 가열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염료는 1kg에 34g 얻을 수 있거든요. 2kg이면 68g의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 여름 겨울 염분이요. 여름이 싱거워요.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름이 싱겁습니다.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 30번 표는요. 홍해하고 사해의 염분 및 해수 1000g이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망그네슘의 양인데요. A, B 알맞은가? 홍해가 40인데요. 사해는 그래도 숫자 좀 쉬운 거 써줘서 고맙네요. 5배죠. 5배니까 여기는 200 psu 되겠습니다. 5배 많으니까요. 여기 5분의 1배 넣어주시면 돼요. 염화망그네슘의 양이 5420, 5420, 4.4g 되겠습니다. 네, 5분의 1배.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해수의 순환을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